지금 외교 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위기를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했단 말이죠. 국빈 방문이면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장에 선발대도 가 있고 경제사절단 이번에 간다고 또 모집을 했더라고요.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가 돼버렸으니까 호텔, 비행기 다 지금 취소하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 간다, 왜 안 간다, 왜 연기한다, 이걸 확실하게 밝혀줘야죠. 그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갑자기 뭐 천공이 또 이번에는 뭐가 안 좋다, 가지 마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인규 위원장님, 만약에 그 김건희 때문에 신경 쓰여서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너무 잦게 한다 그래가지고 비판도 많았고요. 또 본인은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해외 방문을 갑자기 사흘 앞두고 취소하니까 너무 지금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독일 국빈 방문 취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술천으로 요약을 합니다. 구술천. 구는 이제 구술을 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센 걸 말하고요. 그다음 이제 술은 이제 즉흥성을 말합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공과 같은 비선, 뭐 김건희 여사 이제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 국면이 있었을 때 국민들과의 민생대 토론회도 감기를 이유로 30분 전에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국가 외교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대통령의 국정 마비, 국정 난맥상이다라고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표자거든요. 우리가 민법에서도 위임과 대리의 법리가 있는데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국민의 뜻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엉겅퀴 님이요. 부끄러움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멱살을 잡아 끌어내릴 수도 없고 참 숨이 끊어질 것 같네요. 전광명 님. 해외 순방이 민생이라고 했잖아요. 왜 민생을 위해서 해외 순방해야죠? 민생을 포기한 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 너무 자주 나간다고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갑자기 왜 안 가느냐? 짐작은 갑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뭔가가 좀 꼬인 거겠죠. 국빈 방문이니까 동반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김건희 씨 얼굴 내놓기가 또 선거 앞두고 이건 뭐 지난번에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오히려 지금 불 붙는데 더 기름 부은 것 아니었습니까? 등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혼자 가자니 어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오후 4시 속닥속닥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잖아요. 장성철 소장, 박성태 앵커랑 함께 꾸미는데 거기서 박성태 앵커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장면 한번 잠깐 보시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독일이 도이치잖아요. 도이치여가지고 저도 방금 이 전방송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도이치. 그래서 지금 도이치 특검 하자고 하는데 독일을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거 국빈 방문인데 독일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특검을 왜 한다고 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저는 정말 불쾌해가지고 일단 어쩔 줄 재결까지 모르겠어요, 거부된 진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실 것 같아요. 와, 내 방송하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이 처음이네. 진짜. 그래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연결시키나? 국빈 방문인데 독일에서 진지하게 물어볼 거 아니야. 도이치 특검을 왜 안 하냐. 아니 왜 하냐. 왜 하자고 하느냐. 왜 하자고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도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냐. 네, 그렇죠. 그걸 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근데 너무 참 정말 의사 파업을 실제로는 명분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파업이 예상되니까 너무나도 중차대하다. 근데 대통령께서요, 해외에 나가서 해외 결제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유로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궁색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태 앵커님 말씀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공감을 사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사태 참 컸지요. 이거 진두지휘하기에서 대통령이 연기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홍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면 아주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빈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이 연기가 되니까 홍보수석이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석환 평론가. 그 국민들을 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도 전혀 없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당연히 뭐 어떤 소문이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지금까지 정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김건희 명품백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정황들이 뭐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영부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대국에 국빈 방문, 공식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나흘 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부인이 지금 외교 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대한민국 법에 어떤 공정한 잣대가 있는 건지, 공정한 건가, 법 집행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게 국내 내치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를 넘어서서 외교 문제까지 지금 영부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북한 도발 우려 이런 얘기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가 막힌 것은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다.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핑계를 대도 댈 핑계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 안보를 들어서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요, 장미 변호사님? 너무 경솔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미국, 일본 주식시장 완전히 활황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지 못하죠.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왜 언론 제대로 지적하지 못합니까? 남북관계 아주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돼서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구축했던 그런 신뢰관계 다 철회해야 되면 어떤 보관이나 있습니까? 게다가 독일과의 이 외교 갑자기 철회하면서 북한 도발? 그러면 해외에서 외신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할 정도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모리 총리가 70% 넘는 지지를 받는 거는요,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졸속적인, 그리고 더 큰 풍파를 가져올 답변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합니까? 저는 이렇게 졸속적인 이런 철회가 있었던 데는요, 총선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국민의힘 전략은 사실상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지워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순방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 동선, 행보, 발언, 보도가 되겠죠. 저어가 될 겁니다. 총선 지금 한 60일 남았나요?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위중하고 이런데 민생정책 한다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국민의힘에 그냥 1등 당원 모습에 갇혀 있는 거죠. 진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일주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그렇게 그 해외 체류의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지적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꼭 독일을 가야 되니까 북한의 도발이 염려된다? 이 콕 집어서 너무 문제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작년에도 UAE 가가지고 엉뚱하게 주적 발언을 이란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한번 그 혼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쏟아내면서 미국만 좋아하는 이제 그런 안보 위기를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독일에 안 가면서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대통령이 안 밝히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만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못 가겠다? 아니 외교안보 사안이면 더 독일에 가가지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죠. 그거 하라고 대통령 앉혀놨는데 완전히 지금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쿠바하고 수교를 네. 맺었다 그래서 북한 형제국하고 수교 맺었다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치적인 것처럼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거 20년 전부터 그리고 준비한 20년 전부터 거예요. 사실은 네.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뭐 이제 윤석열 열매 따먹는 정부에서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공개 어떤 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는 쿠바에서 유엔 대표부 쪽에서 우리 합시다 그러고 먼저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쿠바가 경제난에 빠졌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단에 나가니까 유엔 대표부 우리 정부 대표가 나가니까 한국의 자동차, 중공업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 경제를 재개하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부산 엑스포 29표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29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뭘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겁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지나치게 올인하고 일본 그냥 과거서 없었던 일 만들고 해버리니까 그 북한은 더 고립되니까 더 사실은 무기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쿠바 그 수교 직후에 김의정 부부장이 어제 담화냈잖아요. 우리 기시다고 만날 용이 있어. 남쪽은 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웃는 겁니까? 지금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통령 말이죠. 또 말과 행동이 즉흥적이고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자꾸 되면 내부에서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격이.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방송하기 전부터 걱정글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김성겸님, 안녕하세요. 배공기 앵커님. 돌아가는 정치 얘기도 좋지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미국에 퍼주고 반도체도 소부장은 박살나고 미국 등살에 일본만 좋아지게 되고 있는 현실도 좀 짚어주십시오. 심각합니다. 곧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AI, 무인화, 로봇 지금 일자리를 기계가 다 뺏어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량 실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위기를 정말 지금 정치권이 알고 있는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가?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자기 부인 하나 지키려고 이게 외교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되는지 정말 걱정과 우려가 끝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국가안보실에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라고 우리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에 속해요. 근데 독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MOU 맺은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수는 완전 침체된 상황이고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막 조 단위로 투자했잖아요. 기업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또 중국에다가 열심히 물건 팔아먹었어요. 중국의 수입 2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우리는 밑으로 쭈르륵 밀려났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뭔가 탈출구를 삼을 거면 독일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냥 나흘 전에 없는 일로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일이 다시 또 국빈 방문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한 6개월 내로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내에 국빈 방문 한 번 하면 잘하는 거다. 독일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설명도 안 하냐고요. 설명도 국민들이 알아야죠.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알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뉴욕 타임스까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요. 독일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방문했으면 몰랐을 독일 국민들이 갑자기 방문 연기해가지고 이제 또 다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독일의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라는 매체가 한국 대통령 독일 방문 연기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목을 달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검토됐다는 게 연기의 이유이고 더 자세한 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어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오히려 대대적으로 알린 셈이 돼버렸어요. 홍보를 한 셈이죠. 본인 근데 스스로 자초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대담할 때는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파우치, 쬐만한 파우치. 근데 지금 여기 명품 가방이라고 해놨네요. 네. 도이치 수색해야 되네. 차라리 그러면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때 뭐 국익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했던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익이 걸려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국익이 안 걸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독일은 국익이 안 걸려 있고 다른 국가 갈 때는 다 국익 때문에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까지도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유엔 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공감대를 확대했고 경제 외교 지평을 세계 곳곳으로 넓히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순방할 때마다 계속 내세웠던 논리죠. 그러면 철회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 근거,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죠. 이렇게 불안정한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통령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빈 방문도 철회한 거 맞습니까? 명품백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란 말도 입에 못 올리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란 말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먼저 입에 올린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 억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억측들이 단순히 조롱이나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퍼지잖아요. 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자세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실망했지만 더 실망할 게 남아있구나라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읽으면서 본인이 여러 정상회교 했던 게 한 챕터로 있어요. 그럴 때 독일 메르켈 전 총리랑 만났을 때도 그렇다면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기 때문에 정상으로서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와 관련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위안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우리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지지를 또 끌어내기도 했고요. 이러라고 가는 건데 아니 전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빈 방문 기회가 다시 또 올까 그 독일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요. 독일이 또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하는 큰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독일과의 관계를 좀 결례로 이렇게 임했을 때 이 유럽에 소문 안 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건의수호하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는 지도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저는 리더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신뢰, 쉽게 말해서 국익이라는 단어도 앞이 다르고 또 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스스로의 말을 바꾸면서 늘 자초해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뭐 국내에서도 안 믿겠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은 이제 대통령의 직을 뭐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안 갔다. 뭐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안 가게 결정하는 이 시스템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그리고 가든 안 가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국민들에게는 설명하지 않느냐. 안 간다면 무엇 때문에 안 가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유 때문에 안 간다면 이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떨어진 국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참 원로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다들 걱정을 하세요. 이 나라가 걱정이다. 나라가 걱정이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몇십 년 전으로 빠꾸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원로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